네, 서푸름님, 롯본기 보다가 오셨다고요. 기분 잡쳐서 제 채널 오셨다고 하십니다. 아우, 그 양반도, 참 끈질긴 것 같아요. 끈질기게, 이렇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이 분열을 자꾸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이 시점에 우리들끼리 싸우자고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거기에 쏟을 수 있는 열정이나 이런 뭐 힘이 있으면 그 역량을 윤석열과 싸우는 쪽으로 좀 몰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갈등과 분열을 촉진하는 대가로 다른 곳에서 뭔가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 협박하는 그 검찰의 검은 음모에 가담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관 변호사 조재연 전 부산고검장입니다. 전관 변호사의 조재연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다지 조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검찰의 거짓말을 혹은 이 협박이나 회유의 존재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쭉 봤더니 한겨레 쪽에서 지금 실명을 까기는 깠더라고요. 글쎄,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실명을 공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닥 이 변호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화영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자 이화영의 말을 자꾸 탄핵하는 데만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바로 이 사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을 때 그 회유와 협박에 가담한 공범 전 부산고검장 조재연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조재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에 이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변호사입니다. 이게 어제 기사예요. 어제 기사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 이화영 진술 변경 전날 76분간 접견,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검찰은요, 이 전관 변호사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 전에, 벌써 1년 정도 전에 이화영을 만났었고, 그거는 이화영하고 이화영의 진술 번복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런 검찰의 해명에 정면으로 택도 아닌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죠. 자, 바로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바로 이 보도고요.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전관 변호사가 동원이 돼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 협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2년 10월 3일, 2023년 6월 19일, 2023년 6월 2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바로 이 위에 부분 2022년 11월 3일 것만 딱 공개하면서 야, 이건 옛날 얘기잖아. 이 사람이 회유 협박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을 더 접견을 왔었고, 바로 이 시점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던, 그래서 진술을 번복했던 바로 전날입니다. 그 진술이 있었던 바로 전날.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대목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부분만 의심이 된 이 부분을 싹 가리고 요것만 딱 공개했던 겁니다. 속 보이는 짓이죠.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보죠. 자, 지금 드러난 이런 객관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이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 협박하는데 가담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당시 이 전관 변호사는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부분은 잘 처리해가지고 너 풀려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재명만 잡으면 돼. 이재명만 잡으면 되니까 너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해줘. 라고 조르고 회유하고 협박했죠. 그 과정에 김성태라든지 방용철이라든지 이런 쌍방울 경영진들이 상당히 동원됐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바로 그런 검찰의 속임수, 회유, 협박에 바로 이 전관 변호사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고 가담을 한 거죠. 이건 명백히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 전관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이번에 딱 드러났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자, 해당 영상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원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검찰이 검찰권, 수사권을 남용해서 E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나 부당한가라는 말씀들을 두 번이나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특별히 사건을 조작하는 특히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진상을 좀 규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저희가 꾸렸습니다. 그게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인데 오늘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검찰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여론 호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님께 말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찰은 사건 조작 은폐 의혹 시도를 멈추고 성실한 자료 제출로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회유와 협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 전 지사는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도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적겸 등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이전 부지사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루어졌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국 이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어제 2일 대책단에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책단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접견 기록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뿐만 아니라 두 차례나 더 이전 부지사와 만났습니다. 더욱이 접견 시점조차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귀국 이전이 아닌 이후로 확인됐습니다. 조모 변호사는 이전 부지사를 2023년 6월 19일 18분, 6월 29일에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접견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변호사로 선임하지도 않았음에도 조 변호사는 열흘 사이에 2번이나 스스로 이전 부지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에 주목합니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쌍방울 김 회장의 법률 조력자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왜 조모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이후 두 차례나 더 이전 부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또한 박상용 검사가 조모 변호사에게 이전 부지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 변호사법 제37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자행한 것입니다. 나아가 조모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박 검사는 형법 제15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모해 목적 증거 위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굳이 녹취도 되지 않는 변호인 접견이란 꼼수까지 썼다는 의혹 이외에도 검사실로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나 따로 불러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대책단은 요구합니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이미 4월 27일에 요구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 및 변호인 접견 기록,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 조사 횟수 등 13개의 13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인데 아직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생산할 필요 없는 검찰과 법무부 보유 자료입니다. 절대 제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책단의 활동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추정이나 주장이 아닌 오직 자료와 증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고합니다.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책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한 기관 방문은 물론 상임위 현안 보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 도입도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은 확실합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감히 그 목소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민주당 쪽에 발표 보셨을 겁니다. 거기 발표하러 나오신 분들 보면 정말 쟁쟁한 분들이세요. 자, 김민영배 의원은 다들 아실 거고요. 거기에 함께 등장하신 분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그다음에 김기표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다들 검사 출신으로 검찰과 현재 맞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시죠. 정말
누가 봐도 든든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잠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과연 그러면 바로 이 전관 변호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전관 변호사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지적을 했는지,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그 옥중서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서신이죠. 자, 이 옥중서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 1310사무실의 검사 사적 공간에서 만남이 진행됐다. 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하였다.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만 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요, 최초의 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내용, 그러니까 이른바 법카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심각한데 검찰은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래서 이화영과 조금만이라도 연관이 되는 사람이면은 탈탈 털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들도 괴롭혔죠. 네가 여기서 진술 안 해주면 네 가족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 전관 변호사가 떡 와서 야, 김성태 진술을 오케이 라고만 해줘. 그럼 나머지 다 스톱시켜줄게. 내가 검찰 수뇌부하고 얘기 다 끝났어 라고 회유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이 변호사는 검찰의 주선으로 몇 차례 더 면담을 하였다.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 방용철, 박상용 검사, 1313호실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상웅이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였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호회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사실상 이런 검찰의 불법 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범 옆에 붙어있는 공범 정도는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죠. 전체적으로 범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즉 검찰의 불법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네, 바로 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조재연 변호사입니다. 전 부산 고검장입니다. 전남 진도 출생이고요. 올해 61살입니다. 전남 진도 출신인데 특이하게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네요. 부산 기계공고와 부산대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공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합격을 했고요.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했었고요.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수사단장, 그러니까 합수단장 했었습니다. 그 밖에 창원지검장, 수원지검장, 부산고검장 등등을 역임했고요.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근무 경력도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점이 바로 2009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바로 그 무렵이죠.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이 사람이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검찰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라는 것은 명백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하고 좀 관계가 있는 윤석열의 측근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 증권범죄 합수단장을 할 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시점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기입니다. 중앙지검에 있던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요, 서울 남부지검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은 따라갑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아시다시피 검찰이 가장 썩어 있는 부분, 검찰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원지검장, 부산고검장을 거치는 등 승승장구합니다. 윤석열 아래에서. 자,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하네. 그지? 증권범죄 합수단 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증권범죄 합수단장 할 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에서 이 증권범죄 합수단이 남부로 넘어갈 때 이거는 그 당시에 평가가 그랬어요.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되어 있는 윤석열의 영향력을 남부지검까지 확대하는 그런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하튼 보면 윤석열의 측근으로 볼 만한 증거들은 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그리고 검찰의 명운이 걸렸던 중요한 사건을 다뤘던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조재현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김성태의 변호인이 됩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재현 변호사는요, 본인이 검사로 있을 때 김성태를 감옥에 가뒀던,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김성태를 감옥에 잡아 놓고서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김성태의 변호인이 된다? 그 몇 년 사이에 누가 봐도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죠. 지금도 이 사람은 김성태의 변호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확실치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이 조재현 변호사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를 만나러 가던 그 시점은 김성태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실까요? 자, 이 기사는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쌍방울 그리고 KH 윤석열 대통령 친정을 방패 삼았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김성태 자신을 수사했던 특수통 조재현 전 부산고검장 영입. 예. 이게 2002년 기사예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검찰 옷을 벗은 지 반년이 안 된 특수검사 출신 조재현 전 부산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조재현 전 부산고검장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맡는 등 검찰 내에서 증권 금융범죄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2014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이 구속될 당시 합동수사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자, 세상에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을까요? 자기가 잡아놓던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된다. 야, 이 검사치고 참 쪼잔다. 그죠? 추줍다. 부산 사태도 참 추줍죠.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면 어찌 보면 또 별게 아닌지도 몰라요. 자, 여기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재현 변호사 말고 김성태는요, 많은 검사들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팀장을 지낸 김영현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에서 사회이사를 지냈다. 그는 2014년 합수단 부부장 검사 당시 쌍방울 주가를 조작해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김성태 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까지 직접 챙겼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김성태 변호인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이 김영현 변호사 역시
조재현 전 고검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재현 전 부산 고검장은 자기가 일하던 사람들을 세트로 데리고 가서 김성태를 변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가서 야, 김성태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내가 싹 다 처리해 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김성태하고 이화영은 재판에서 약간 상반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공범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뇌물 공여자고 한 사람은 수수자고 이런 상태, 그런 혐의잖아요. 그런데 한 변호사가 양쪽을 다 대리한다? 이거는 사실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찾아가가지고 야, 김성태 말이 맞다고 해줘 라고 진술 조작을 종용한 거죠. 한마디로 범인들끼리 입을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심지어 양재식 변호사, 박영수 특검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그 양재식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죠. 자, 이 뭐야 이거? 이 검사들 이래도 됩니까? 기가 차는 모습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사건 조작의 공범인 셈입니다. 내가 공범으로 사건 조작을 하고 있으니 야, 이화영, 내 말대로 하면 너 풀려날 수 있어. 야, 김성태도 곧 풀려날 거야. 김성태가 하는 말대로 김성태 말이 맞다고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당하고 있는 상태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조재현 전 부산고검장, 현재 변호사, 이 사람인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건이 과연 진상이 무엇인지 그걸 밝히는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쉬쉬 한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검사들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그러니까 이 조재현 변호사는 후배 검사들, 자신의 특수부 후배 검사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후배 검사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지 혼자 돈 벌고 쓱싹 입을 닦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후배들한테 뭘 좀 나눠줬을까요? 자, 혹시 현직 검사들도 전관 변호사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에서 일부라도 자기들한테 뭔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혹은 기대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전관 예우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